한때 무척 가깝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건 군대에서 같은 생활관을 쓰면서였습니다. 훈련소 시절부터 말이 잘 통했고 힘든 군 생활을 함께 버티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고민도 나누던 친구였죠. 제대 후에도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고 사회에 나와서도 종종 만나며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그 친구는 착하고 순한 성격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늘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많아 보였죠. 다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면서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겨우겨우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친구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전문직을 가져야겠다는 말에 저도 응원해줬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요즘 돈이 빠듯해서 모임 나가기도 부담스럽네. 다음엔 꼭 내가 낼게. 시험 준비하느라 아르바이트도 못해서 형편 좀 나아지면 그때 한턱 쏠게. 처음에는 당연히 이해했습니다. 친구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보였고 제 입장에서도 오랜 친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니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밥값이든 술값이든 자연스럽게 제가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도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계속 돈이 없었고 매번 밥을 사는 건 저였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진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하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5년, 10년이 넘어가면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퇴직 후 저도 연금 외에는 소득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친구는 여전히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야, 오늘도 네가 좀 내주라. 나중에 꼭 갚을게. 그때부터 마음속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친구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그냥 돈을 내주는 존재가 된 걸까? 제가 요즘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때 친구는 예상외로 너무 태연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연락이 뚝 끊겼죠.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저 밥 사주는 사람으로 여겼던 거였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먼저 밥값을 낸 적이 없다는 게 증거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도움이 당연해지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른 후 다른 친구에게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여전히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 중이었고 경제적으로 나아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여전히 밥값은 다른 사람이 내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시험 준비 중이니까 지금은 돈이 없어. 합격하면 갚을게. 이 말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밥값을 내는 걸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정말 형편이 어려운 친구라면 모임에 나오지 않거나 차라리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밥값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한순간 마음이 참 씁쓸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래, 사정이 어려우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10년이 지나도록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난 후 저는 사람을 만날 때 밥값을 계산할 때 태도를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밥값 계산할 때 꼭 조심해야 하는 유형 3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너무 가깝게 지내기보다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65세의 김 선생님은 정년퇴직 후에도 강의 일을 꾸준히 하고 계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천직이라 생각했고, 퇴직 후에도 후배 교사들을 위한 강의 요청이 들어와 가끔씩 강단에 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의비가 결코 넉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손주 학원비에 보태거나 병원비와 생활비로 빠듯하게 사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랜만에 참석한 동창회에서 한 친구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군요. 야, 너 아직도 강의하냐? 역시 대단해. 그러면 오늘 한턱 쏴야지. 순간 모두가 웃으며 분위기가 가벼워졌지만 김 선생님은 속으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퇴직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친구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마치 너는 아직도 돈 벌잖아. 우리보다 여유 있으니까 당연히 네가 내야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가 일부러 악의적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겪는 감정입니다. 김 선생님은 이날도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찝찝함이 남았죠. 강의 일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는 걸 친구들은 몰랐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모임에서 한두 번 얻어먹다 보면 다음번에도 기대하게 되고 결국 어차피 너는 능력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 네가 내는 게 당연하지. 라는 식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농담처럼 시작된 말이었지만 반복되면서 은근히 부담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별 의도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한 번 얻어먹으면 다음에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계속 돈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행동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계산을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산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김 선생님은 이후 모임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 가볍게 웃으며 넘기는 대신 조금은 다르게 반응하기로 했습니다. 고마워. 나 아직도 일해서 돈 번다고 생각해 주는구나. 근데 손주 학원비로 다 빠져나가서 내가 얻어먹어야 할 판이야. 그래서 요즘 나도 돈 아끼느라 한턱 얻어먹으려고 왔어. 오늘은 네가 좀 베풀어 보자. 이렇게 말하니 친구들도 머쓱해졌는지 웃으며 대화를 돌렸습니다. 결국 이런 말을 가볍게 넘기기보다는 처음부터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김 선생님의 지혜로운 대처 덕분에 상대방도 기분 나쁘지 않았고 모임의 분위기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자연스럽게 상황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유머러스하게 넘기는 것입니다. 가령 상대가 야, 요즘 너 잘 나간다며? 한턱 쏴야지. 라고 말하면 가볍게 웃으며 고마워 나 이제 잘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축하 기념으로 네가 먼저 쏘는 건 어때? 라고 되받아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머쓱해지면서 농담처럼 흘려보낼 수 있고 억지로 계산을 떠넘기는 분위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직설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도 요즘 좀 힘들어. 이번에는 각자 내자. 라고 하면 상대도 더 이상 부담을 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쉽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경제적 상황을 존중하는 것이 진짜 친구라면 가져야 할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미리 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대화가 반복될 경우 미리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밥값을 계속 떠넘기는 듯한 분위기라면 이번엔 네가 내면 다음엔 내가 살게 라고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공평하게 나누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대응법을 잘 활용하면 상대와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밥값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에게 부담 없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며, 한 번 넘어간다고 해서 계속 참을 필요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62세 김 사장님은 은퇴 후 소일거리 삼아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정기 모임에서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지갑을 뒤적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카드를 깜빡하고 안 가져왔네. 미안, 다음에 내가 꼭 낼게.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급하게 나오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누구나 한 번쯤 지갑을 놓고 오는 일은 있으니까요. 김 사장님은 자연스럽게 카드로 계산을 했습니다. 친구도 연신 미안해하며 다음에 내가 쏠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또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계산할 타이밍이 되자 같은 친구가 또다시 지갑을 뒤적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난처한 얼굴을 하며 말했습니다. 야, 이럴 수가. 이번에도 카드를 안 가져왔네. 어쩌냐? 미안한데 이번에도 좀 대신 내줘. 단번엔 내가 꼭 낼게. 두 번째까지는 우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님은 속으로 조금 찜찜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계산할 때마다 지갑이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그리고 세 번째 모임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또 깜빡했네. 라는 말과 함께 당연하다는 듯이 김 사장님을 바라보는 친구의 태도가 이제는 의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걸까? 다른 친구들은 별말 없이 넘어갔지만 김 사장님은 그날 이후 친구의 행동을 곰곰이 되짚어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는 결코 지갑을 우연히 안 가져온 게 아니라 계산할 때만 되면 마법처럼 지갑을 두고 오는 습관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진짜 형편이 어려웠다면 차라리 오늘은 내가 사정이 좀 어렵다. 미안하지만 네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솔직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그런 말 대신 매번 카드를 깜빡했다라는 핑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사장님은 친구가 똑같은 말을 하려는 순간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너는 깜빡하는 게 습관이 됐구나. 그럼 이번엔 네가 낸 걸로 하고 나중에 인터넷 뱅킹으로 보내줘. 그 말을 듣자 친구는 머뭇거리더니 결국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 계산했습니다. 그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친구는 지갑을 일부러 안 가져온 것이었고, 어쩌면 계속해서 얻어먹을 구실을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한두 번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 네 번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앞에 김 사장님처럼 직접 송금을 요청하면 정말 깜빡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한두 번은 진짜 실수일 수도 있지만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렇게 명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다면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은 내가 낼게. 대신 다음번엔 미리 챙겨와.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면 상대방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그냥 내가 내는 게 당연하다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선을 긋고 서로 돌아가며 내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계속해서 얻어먹는 습관이 들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아예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임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동창들과 상의해 우리 다음부터는 회비를 걷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매번 계산할 때마다 애매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미리 회비를 걷어서 정산하는 것이 훨씬 깔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리 규칙을 정해두면 애매한 순간에 불편한 기분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깜빡한 거라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다음번에 보상하려고 할 것이고, 반복적으로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공짜로 얻어먹기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김 사장님은 이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두 번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습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당연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이죠. 마지막 유형을 살펴볼까요? 이 유형이야말로 가장 소름 돋는 유형입니다. 단순히 돈을 안 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이 계산한 밥값의 혜택마저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한 모임에서 장씨 아저씨가 기분 좋게 밥값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끝나자마자 옆에서 친구가 자연스럽게 말하더군요. 포인트 적립되나요? 제 번호로 해주세요. 순간 당황한 장씨 아저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직원은 별다른 생각 없이 친구의 번호를 입력해 줬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그냥 넘어갔죠. 하지만 장씨 아저씨는 속으로 씁쓸했습니다. 자기는 돈을 한 푼도 안 냈으면서 혜택은 자기 것이어야 한다는 저 태도, 이게 과연 정상적인 관계일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특징이 뚜렷합니다. 작은 이익에도 무조건 자기 것을 먼저 챙기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밥값을 내지는 않지만 포인트 적립 같은 사소한 이득을 놓치지 않죠. 심지어 당연한 듯한 태도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남의 돈으로 혜택을 받아도 미안해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차피 너는 포인트 잘 안 쓰잖아. 이거 나한테 넘겨도 되잖아. 라고 말하며 합리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밥값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관계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상에서도 사소한 것 하나라도 더 챙기려 하고 도움을 받을 때는 자연스럽게 받으면서도 정작 본인이 베풀어야 할 때는 인색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응법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계산을 마친 후 상대가 또 포인트 적립을 시도하려 한다면 가볍게 웃으며 포인트가 그렇게 중요하면 직접 계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한마디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는 순간적으로 멈칫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면 이거 계산한 사람이 적립하는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건 계산한 사람이 가져야 하는 혜택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어 다음번에는 쉽게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초반에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만약 계속해서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관계를 갉아먹고 점점 피로감이 쌓이게 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작은 것이라도 불편한 부분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0에서 60대 이후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유형이 있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한 번쯤은 따끔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계를 쉽게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오랜 인연 때문입니다. 그래도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인데 이런 일로 멀어지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이 들기 마련이죠. 둘째,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혹시 저 친구도 형편이 어려운 걸까?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하며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셋째, 체면과 미안한 감정 때문입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분위기만 어색해지는 거 아닐까? 내가 너무 깐깐한 사람처럼 보일까? 하는 걱정에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계가 부담스러워진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다음 세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관계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이번엔 네가 내, 다음엔 내가 낼게 라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거나 나도 요즘 여유가 없어서 이번엔 각자 내자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좋은 관계라면 상대도 이해할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반응을 지켜보세요. 내가 솔직하게 말했을 때 미안해하며 태도를 바꾼다면 관계를 유지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연하게 행동하거나 기분 나빠하며 연락을 끊는다면 상대는 나를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경제적 이득을 주는 존재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세요. 이 사람을 만나면 또 돈을 내게 될 것 같다. 이 관계에서 점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만남을 자연스럽게 줄여나가세요. 때로는 거리 두기가 관계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한두 번의 실수였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상대가 미안해하며 태도를 바꾸는 경우입니다. 또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균형을 맞출 수 있다면 지속할 가치가 있는 관계입니다. 반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데도 상대가 여전히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거나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했지만 변화가 없는 경우입니다. 특히 상대가 나를 진정한 친구가 아닌 밥을 사주는 사람 정도로 여긴다고 확신이 든다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저울과 같습니다. 한쪽이 계속 부담을 지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관계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관계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무감으로 유지하는 관계인지 고민해 보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균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야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고 손해를 감수하는 관계도 크게 부담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인 문제는 더 예민한 주제가 되며 인간관계에서의 작은 균열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밥값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한 번쯤은 도와줄 수 있지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결국 나의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까지 쌓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호의가 당연시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건강한 관계란 서로 주고받는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작은 선물을 건네거나 다음에 커피라도 사는 등 작은 성이라도 보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계속 부담을 지는 관계라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한쪽에서만 주고 다른 한쪽은 받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기울어지게 마련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무작정 감당하지 마세요. 처음엔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돈을 쓰는 것보다 아끼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정작 내가 필요할 때
쓸 돈을 남겨두는 것이 더욱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결국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손해보지 않도록, 그리고 불편한 마음을 억누르며 살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경계를 확실히 지어두세요.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평등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